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윤채학연구소에서 연구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손호영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이달의 연구원 논문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구는 저희가 나드2라고 부르는 동아시아인 14,393명에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축한 레퍼런스 패널을 이용하여 레어 펑셔널 페어런트를 더 잘 찾을 수 있다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023년 8월에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면 일반 4천여 명의 레퍼런스 패널을 구성한 내용, 두 번째 파트는 한국인 7만여 명을 사용해서 전장유체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지와스를 수행한 내용, 세 번째 파트는 지와스에서 확인한 결과를 기능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와스와 임퓨테이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와스는 전장 유전체 단위에서 특정 질병이나 형질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 변이를 발굴하는 연구입니다. 지와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천에서 수십만 명의 샘플을 모으고 지노타이핑을 진행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유전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인종별로 분류한 후에 임퓨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레이칩을 사용하면 대략 몇십만 개의 스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퓨테이션으로 1000만 개 이상의 유전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임퓨테이션을 진행한 이후 얻은 지노타입으로 지와스를 수행하면 그림과 같이 질환과 형질과 연관성이 높은 유전 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퓨테이션이 진행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레이칩을 이용해서 지노타입 휘잉을 하면 A 그림처럼 회색 물음표로 표시되는 지노타입을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지와스를 하게 되면 B 그림과 같이 듬성듬성한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 그림처럼 특정한 인구 집단에 대해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플로타입에 대한 레퍼런스를 잘 구축하면 C 그림의 각각의 샘플을 대조해서 알지 못하는 스닙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과정이 임퓨테이션이고 임퓨테이션을 위한 레퍼런스가 패널입니다. 이렇게 임퓨테이션이 완료되면 이 그림처럼 정보가 채워진 지노타입을 얻을 수 있고 지와스를 통해서 F와 같은 많은 정보를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퓨테이션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시간 서버의 1000지놈, 그리고 해플로타입 레퍼런스 컨소시움, 그리고 지노մ 아시아가 있고 전 세계로 가장 큰 임퓨테이션 패널로 탑메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널들은 대부분 서양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시아인 수가 상당히 작아서 패널의 특정 인종의 수가 적으면 임퓨테이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탑메드 패널의 자세한 인종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패널인 탑메드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인종을 임퓨테이션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림을 확인해보면 흰색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고 임퓨테이션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임퓨테이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남미나 아시아 쪽에서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인종에 대한 임퓨테이션 정확도 결과를 유전 변이 빈도에 따라서 확인해보면 파란색인 아프리카 아메리칸, 주황색인 아메리칸,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유로피안은 왼쪽으로 가면서 유전 변이 빈도가 낮아져도 크게 정확도가 변하지 않는 반면 그 외 다수의 동양인과 오세아니아 인종은 알리 프리퀀시가 낮아질수록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탑메드 패널이 아시아 인종을 사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많은 수의 동북아시아인과 서아시아인을 포함하는 14,000명의 나드2 임퓨테이션 패널을 제작했습니다. 나드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저희 연구팀은 2019년에 나드1을 이미 공개하였고 이 나드1은 1693명의 동북아시아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나드2 패널은 나드1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수집해서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인종을 다수 포함하였고
또 그 이외에 싱가포르 10K 데이터를 추가해서 동남아시아 인종에 대한 임퓨테이션 정확도도 상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4,000여 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작한 나드2 패널로 여러 인종을 임퓨테이션하여서 탑매드 패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면 나드2의 정확도가 높은 것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되면 탑매드의 정확도가 높은 것입니다. 알리 프리퀀시 5% 이상에서는 인종별로 임퓨테이션의 정확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알리 프리퀀시가 낮아질수록 서양인과 아프리카인에서는 탑매드 패널의 정확도가 높고 아시아인에서는 저희 나드2 패널의 정확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각 인종별로 나드2 그리고 나드1 탑매드를 사용해서 R스퀘어 0.9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변이수를 확인하였을 때 아프리카 서양인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탑매드가 높게 확인됐지만 아시아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희 나드2가 더 많은 수의 정확도를 갖는 스닙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나드2, 나드1 탑매드를 사용해서 한국인의 알리 프리퀀시별 정확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드2 임퓨테이션을 진행했을 때 알리 프리퀀시가 거의 0.2까지 R스퀘어 0.8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드1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록색인 탑매드 패널은 한국인의 임퓨테이션은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노타이핑 어레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이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K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레이 플랫폼을 확인해 보았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K칩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드2 패널의 정확성을 지와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본에서 K칩으로 지노타이핑된 72,298명의 데이터를 분양받아서 임퓨테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K칩은 80만 개의 스닙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드2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1,600만 개 정도의 스닙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8가지 형질에 대해서 지와스를 수행하였고 비슷한 형질끼리 묶여서 서커스 플러스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플러스에서 가장 바깥에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것이 당뇨와 관련된 당뇨, 헤모글로빈 A1C, 글루코즈 농도이고 빨간색 계열은 고혈압,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며 초록색은 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보라색은 BMI입니다. 이렇게 8가지 형질을 지와스 결과로 확인해서 총 347개의 인디펜던트 로사이를 확인했고 이 중에 39개가 우리가 신규로 확인한 로사입니다. 그리고 이 39개 중에서 13개가 레어 노블 로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13개의 1% 미만의 레어 노블 로사이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질에서 발견되었고 유효한 스님의 가장 낮은 알리 프리퀀시는 BMI에서 0.08%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13개의 레어 스닙들은 모두 임퓨테이션을 통해서 확인된 스닙들이 있고 스닙의 빈도가 낮아질수록 임퓨테이션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결과를 확인해보면 임퓨테이션의 정확도는 비교적 낮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제작한 패널이 레어 베리언트 발굴에 좋은 퍼포먼스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발굴한 레어 스닙들을 탑매드 패널의 임퓨테이션 정확도와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중에 일부는 탑매드에서 임퓨테이션이 아예 되지 않거나 또는 매우 낮은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제작한 패널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임퓨테이션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지와스에서 확인한 스닙들을 실제로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지와스에서 찾은 변이를 기능적으로 확인하는 잘 정리된 모식도입니다. 특정 형질과 관련된 로커스에서 리드 스닙 이외에도 많은 스닙들이 있고 이 중에서 진짜 형질과 관련된 코절 베리언트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안된 타임 매핑이라는 통계적인 툴을 이용해서 진범인 코절 베리언트를 찾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발굴된 스닙이 실제 어떤 셀 타입에서 발현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스닙이 주변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에 연관되어 있는지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서 글루코즈와 관련된 결과가 어떤 셀 타입에서 이니치먼트 되어 있는지 싱글셀 알탁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면 델타 감마셀 그리고 베타셀, 알파셀과 같은
그리고 또 헤파토사이트와 같은 글루코스 조절에 관련하는 셀에서 인리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서 글루코스에서 확인한 후보 변이 중에서 셀 타입에서 에피지네틱한 설명이 가능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B에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스시라는 파인매핑 툴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코절 베리언트를 발굴하였고, 이것을 C에서 확인해보면 여러 셀 타입에서 확인하였더니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셀에서 아타 피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A에서 확인해보면 더 넓은 변이에서 이 변이가 셀 타입에 따라서 근처 유전자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유전자에서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저희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아인 11,000명으로 구성된 전체 14,393명의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로 레퍼런스 패널을 제작하였고, 이 패널을 이용하여 한국인 7만여 명의 8가지 형질에 대해서 지화스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제작한 나드2 패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탑메드 패널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인에게서 희귀 또는 저빈도 유전 변이의 임퓨테이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화스를 통해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39개의 유전자 자리를 발굴하였고, 그중 절반이 동아시아인의 스페시픽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어 프로틴 얼터닝 베리언트를 발굴하였고, 셀 타입에 따른 조절 메커니즘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나드2 임퓨테이션 서버는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고, 이곳 웹사이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에는 5명의 일저자와 5명의 교신 저자가 있습니다. 일저자로 저희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인 최재용 박사, 그리고 졸업한 김성재 박사, 박사 과정인 김조연 학생, 그리고 유승근 박사가 있었고, 교신 저자로는 유전체의학연구소 출신으로 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현진 박사님, 그리고 저희 연구소 소속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님, 그리고 초대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이신 서정성 교수님과 현재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이신 김종윤 교수님이 계시고, 저희 연구소에서 졸업하시고 강원대 의대 생화교실에 임선아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